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투표는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투표였는지 저도 아침 6시 땡 시간에 맞춰서 투표하려고 투표소에 나갔는데 투표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투표소 모습인데요. 아침 6시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님들 중에도 1등으로 투표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은주 반장님, 한평의 나연아 목사님 1등으로 투표하셨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고 행여 옆으로 삐져나갈까 봐 걱정하면서 꼭 누르셨다는데 그 심정 아마 모두가 같았을 겁니다. 투표소에서 정어리한 한 분을 만났는데요. 반가워하시면서 응징해야죠. 엄지척 하시는데 정말 반갑고 든든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율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새봄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이지요. 투표는 신성한 권리 행사라고 하는데 어쩌면 투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한 시인이 노래했지요.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투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백만정어리 점프운동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그 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해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백만정어리 점프운동, 점프. 네, 백만정어리로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 운동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백만정어리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어리몰에서 자체 제작한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이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린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니 보조 배터리만 하지 마시고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어리몰 베스트 상품인 장어탕, 언양 불고기, 오리 로스, 곱창 등 이렇게 베스트 상품 플러스 정어리몰 보조 배터리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백만정어리 점프 운동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어리TV가 100만이 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100만 정어리 점프 운동 함께하면 됩니다 라고 써진 이 보조 배터리를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갖고 너에게 선물하고 이렇게 많이 널리 퍼뜨려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00만 정어리 점프. 사전투표 첫날 기록이 엄청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율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5.24%입니다. 200만 명 넘게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지금 사전투표하고 나서 이렇게 소감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손가락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의 김서구님 투표소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으셨네요. 네, 좋은 시계 차십니다. 그리고 부산이데이님도 손가락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카페에 이사도라라는 노래 볼머리 악단 연주로 올려주셨는데요. 부산이데이님이 노래를 항상 좋은 걸 올려주시죠. 그런데 왜 이사도라를 골랐냐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부산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2번과 4번은 돌아버릴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이사도라.
그리고 김은숙님도 꾹 찍으셨고요. 예담님 인증샷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좀 소개해드릴까요? 바다향기님. 분명 제대로 잘 찍고 나왔는데도 계속 도장 제대로 찍은 거 맞겠지? 무효표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계속 신경 쓰이네요. 좀 그렇죠? 그러셨죠? 이은주님. 벼르고 벼르던 응징의 날 대기하다 첫 주자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비장함으로 쉽사리 기표 못하고 한참 동안 투표용지를 응시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의식을 치르듯 정성을 다한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이었던지요. 오늘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역사는 기록할 것이고 국민은 심판할 것입니다. 박켈리님. 내 동생 어제 시골 93살 우리 엄마 거동 잘 못하시는데 한 표라도 보태야 한다며 용인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세삥님. 우와 아침부터 대단한 총알 쏘고 오니 땀이 비오듯 하네요. 뿌듯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투표는 총알입니다. 정의 탄환입니다. 이 총알로 내란 세력 응징해야지요. 박수환님 사전투표 끝내고 출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함없이님 목욕 재개하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표하기는 처음입니다. 울컥울컥 이번에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어련들이 울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우는데. 녹수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을까요? 성호 긋고 꾹 찍고 다시 한번 성호. 성호 아시죠 이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덜덜 손이 흔들려 사표될까 봐 등에서 땀이 다 나고 간절히 바라니 근심 걱정 없애고 희망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굼님. 총알보다 더 강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내란 종교를 위해 기다리던 투표였습니다. 최수은이님.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엄청 줄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봉합 걱정했는데 이렇게 밀봉하는 거요. 선관위에서 일일이 봉합했느냐고 확인하더라고요. 안심됐어요. 모두 투표에 동참합시다. 최순희님은 관내 투표하셨나 봐요. 투표소에 가시면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관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내 투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향님. 투표하는데 얼마나 벅차고 기쁘던지요. 투표하고 집에 왔는데 알 수 없는 감정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안도감, 투표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찰스 정님, 호주에서 투표하러 오신 분이죠. 배궁앵커님, 오늘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사전투표 새벽에 일찍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렇게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 글 보내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했어요? 저는 우리 백무TV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 가서 하고 왔습니다. 구리시까지? 수택일동.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은 크든 작든 가까운 곳이든 멀 곳이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최민희 국회의원하고 이기영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그다음에 전설적인 락밴드 신화의 신대철 선생님, 신중현, 우리 앵커님이 잘하시는 신중현의 아드님이죠. 모여가지고 구리 수택동에 가서 사전투표 하는데 시민들 많이 와 계시고 우리 동네 와서 사전투표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구리시 수택일동. 관내 투표. 예, 관내 투표가 어디서나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밀봉 잘했죠. 예, 밀봉 잘했죠. 시간은 6시입니다. 6시까지. 예, 본투표는 8시인데. 예. 그래서 토요일 아침, 점심, 없고. 저녁. 예. 오늘 내일. 그거 중간에 잠깐 갔다 오셔야 알아야 됩니다. 잠깐, 예.
사전투표 오늘 내일 이틀간인데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많이 하시는데 주의사항 좀 이 기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 하러 가서 이제 인증샷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후보라든지 선거 관계자랑 함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찍고 투표하고 나서 방금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바닥이나 손등 여기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손가락 엄지척하고 V자하고 뭐 이런 인증샷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에서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SNS 인증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가시면 절대 사진 찍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밖에 나와서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진 변호사님 사전투표 하셨죠? 네, 저는 시청 근처에 있는 소공동 주민센터 가서 했는데 관내 투표로. 저는 관내였습니다. 거기가 네. 중구여가지고 제가 또 중구민이어가지고 관내 투표였는데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아침 거기가 9시도 되기 전이었는데 8시 반부터 그냥 건물을 완전 둘러쌀 정도로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었고요. 저는 이제 구민이어가지고 관내 투표니까 관내는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빨리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줄을 서 있다가 올라가는데 뭐 채치기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하여간 직장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관외 투표가 줄이 길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주택가에서는 관내 투표가 줄이 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11시 기준으로는 사전 투표율이 7%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대선, 지난 총선을 전부 다 앞지르는 지금 신기록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방금 톨님도 11시 기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7.0%. 7.0. 네. 지난 대선 때는 5.38이었군요. 네. 이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용한 것 보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아직 아직 안 투표 했습니다. 안 하신 저 듯. 오후에 가서 예. 분위기를 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휴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사전 투표는 아마 당일 투표율보다 더 넘어가는 더 많아지는 첫 투표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에 36.9%의 사전 투표고 그다음에 최종은 77.1%였잖아요. 그러면 당일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았던 결과니까. 근데 사전 투표라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편하잖아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투표를 하면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제 6월 3일에 그걸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증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신분증을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과거에 우리 그 플라스틱 신분증 뭐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바일 신분증. 네. 우리 요즘에 디지털로 돼 있는 모바일 신분증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 그거와 자기 사진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 이거 보면서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율이 당일보다 넘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의련님들 착한 악마님은 대구까지 가셨어요. 대구에서 사전투표 하셨고요. 김정숙님은 10분 전인데 그러니까 새벽 5시 50분인데 11번째 대기 중이었다. 참. 구름 한 스푼님이요.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사전투표 하세요. 관외로 해야 한답니다. 사전투표 못하면 이사하기 전 지역으로 가야 하니까요. 미리 사전투표 하세요. 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부산에선가 서울로 옮겼는데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전투표에 일이 있어서 못하고 본투표하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부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투표하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사전 투표가 그리고 편합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해도 되니까요. 최동숙님, 저는 5시 20분에 가서 기다렸다가 1번으로 팍 찍고 왔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 오늘 1번으로 투표하려고 어제 오후에 퇴원했답니다. 최동숙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정어리 선크림 디어루시 팍팍 쏘겠습니다. 오호. 최동숙님 드리고요. 최동숙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댓글 다 이렇게 좋은 선크림 드릴 테니까요. 연락처 보내주세요. 곽정님, 앵커님, 저는 마이애미에서 올란도까지 친구하고 4시간 이동해서 찍었습니다. 아, 재외국민 투표하신 거군요. 예. 이채양명 공주님, 아침 6시에 사전 투표했어요. 3년 전에는 그 시간에 10명 있었는데 오늘은 100명이나 섰더라고요. 기표하는데 눈물이 나고 저도 사각 안에 넣으려고 군대에서 0점 잡듯 신중하게 했네요. 이채양명 공명주. 예. 이민정님, 저는 부천 중동에 살고 있는 이민정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 2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첫날 투표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왠지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본 투표하려고 했는데 3차 토론 보면서 왠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 참여하시고 또 댓글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님, 고향 목포에 계신 어머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사전투표하셨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망언에 8순 9순 노인정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노구에도 다 투표하신다고 성토하셨답니다. 오히려 저랑 서울적 여론이 어떠냐고 걱정하시네요. 저도 직원들 사전투표하라고 점심시간 1시간에 별도로 사전투표 시간 1시간 더 줬습니다. 아이고, 김광호님. 투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는 우리가 마시고 숨쉬는 물과 공기와 같은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김광호님이 그 강남 좌파라는 김광호님이시죠. 예. 윤경호 소장님, 이낙연 망언 때문에 목포에 계신 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70을 넘긴 분이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그 일생의 철학과 뭐 자기 인생의 궤적과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행태 그거 하나로 모두 다 부정되는 거를 스스로 자초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미워서 그랬을까? 누가 미워서 그랬을까? 이걸로 과연 얘기가 될 건가?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단지 권력을 쫓기 위한 위장이었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손학규 씨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살면서 그 삶이 어떠했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자신 있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려면 이 나이 드신 상황에서 그때 그 마지막 선택, 그 마지막 처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여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데이터로 각 지역별 투표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역별로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데이터 상으로 지금 투표율이 아까 7%를 넘겼지요. 11시 현재. 근데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언제나 광주 전남이 투표율,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남이 지금 10%를 이미 넘어섰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국 평균과 거의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이 6.7이고 전남이 14%를 넘었습니다. 광주가 11. 야, 예. 전남. 광주 전남은 이미 10%를 넘었고 강원도도 꽤 높게 나오네요. 7%. 경북, 대구가 지금 최저입니다. 4.46. 그리고 부산, 울산은 5%를 넘었고요. 이번에 부울경의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이 아주 관심이 큰데 지금 지역별 사전 투표율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본 투표율,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높다.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네. 거의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 투표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 자체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하면 나도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사람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된다. 내가 찍으면 누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찍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또 특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더 높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지금 12월 3일부터 지금 딱 이제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 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난리 법석 속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내 소중한 한 표로 종식시킬 수가 있다면 내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을 통틀어서 이거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야 말로 이번 투표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보셨듯이 광주 전남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 경북 지역이 최저인데 우리 정의련 중에 문경의 박정묵 선생님 계시죠. 박정묵 정의련님이 지금 투표 참관인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경의 아침 6시 이후에 투표소 모습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문경 농안면의 사전투표소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새벽 5시부터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대구 경북 지역이 네. 원래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실망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네, 네. 있을 겁니다. 뭐 마지막까지 뭐 김문수를 날리려고 뭐 한덕수를 갑자기 뭐 끼워넣기 하려고 하다 또 그것도 유능하기라도 해야지 그것마저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소의 실소, 실망의 실망. 저희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단하다면 저쪽은 실소와 실망과 실책을 연발하는 삼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통적으로 극우 또는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매우 허탈하고 제가 확인해보는 SNS 글에도 보니까요. 극우 성향이나 보수 성향 투표 성향을 보였던 분들은 이번에 투표 안 하겠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아유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김문수도 이준석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남 헐뜯는 거냐 정신이 없고 정책도 모르고 공약도 없고 그냥 안 찍는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진보 개혁 진영에서 투표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또 사전 투표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김문수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또 사전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부 보수 극우 진영에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선관위가 황교안을 고발했던데 황교안을 고발할 게 아니라 김문수까지 고발해야죠. 마지막까지 뭐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 식으로 뭐 하던데.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구리시 수택동에서 사전투표하고 달려왔잖아요. 그 신화위의 이 신대철 기타리스트 리더 겸 그 유명한 이제 신중현 가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사전투표, 관외투표 하는 거 이제 연예인들이랑 보러 왔는데
12월 3일부터 이날만 기다렸다. 6개월 동안. 근데 생각해보니까 딱 6개월이네요. 12월 3일에서. 예, 딱 그렇죠. 6개월죠. 예. 4월 4일 탄핵 선고 날 죽을 사자 2번으로 윤석열이 날아간 날로부터 딱 거의 2달째. 아마 길게는 6달, 짧게는 2달 동안 진짜 이날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방팔방에 지금 사전투표로 나가자. 그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노동자나 직장인들이 나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오너님, 간부님, 임원 여러분 점심시간에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이런 캠페인까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표권이 없는 투표를 할 수가 없는 택배기사님들, 뭐 아울렛 노동자들 또 여기저기 글을 올려가지고요. 제발 6월 3일 날 투표하게 해주라. 본투표 때, 사전투표 때라도 몇 시간 쉬게 달라. 이런 캠페인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투표율가 뜨겁다. 그것은 12.3 내란과 탄핵 그 폭동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특정한 지역 아까 문경이었잖아요. 예. 그 특정한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 썰렁하다, 뭐 외면을 한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라고 정치 의식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시민 의식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시민 의식은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민주주의를 지키자. 헌정 질서가 이렇게 파괴된 거를 다시 바로 잡아보자. 그게 바로 투표를 통해서다. 이런 거잖아요. 과거의 선거들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독재냐, 아니면 반독재냐, 또는 민주냐, 반민주냐, 이렇게 명확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의식이나 시민 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 전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념이 딱 잡히죠. 어떤 때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과거 회귀로 가는 거냐, 이런 약간 모호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상식이냐 아니면 반상식이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불법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세력. 근데 그 세력을 옹호하는 집단, 거기서 내놓은 대선 후보, 그걸 명확하게 종식을 시키겠다. 그게 내란이었으니까 그 내란의 씨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저는 상식과 반상식이라는 그냥 아주 쉬운 개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며 웃자님,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 명품 대통령 되실 분 저는 투표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맙소사 오뚜기 가수 정규리 TV님은 투표하려고 퇴근 중입니다. 벌써 퇴근하세요? 야근하셨는가요? 그러셨나 보네요. AAA님,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나 이재명은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과 진짜 성장하는 시대에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6월 4일 취임식 때 꼭 듣고 싶습니다. AAA님께서 연설문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민정님께서는 싱가포르 달러로 20달러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슈퍼챗도 감사하고 정기회원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제가 감사합니다. 2만 명이 지금 동접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사전투표율 올리는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오늘 좋은 사연들 제가 다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남수님, 저희 어머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군요. 투표하러 가자고요. 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손 붙들고 6시에 제일 먼저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투표 날짜 오기만을 아마도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우리 어머니 밝은 모습이 보기 좋네요. 예, 김남수님 부럽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투표하러 가는 거 얼마나 좋아. 안진걸 소장하고 저는 김남수님이 부럽습니다. 저 또 눈물 났죠.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12.3 사태 보면서 저런 때려 죽일 놈 있냐고 저한테 전화하셨었는데 투표도 못 하시고. 예. 투표를 합시다.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예.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저를 웃기고 울리시고 그러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최고 기록을 세울 거고 본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최종 투표율이. 그러니까 우선은 현실적인 예상으로는 80%의 투표율을 돌파할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요. 갤럽이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24일, 25일에 치러졌던 여론조사에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6.8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가능하면 투표하겠습니다도 9.5였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3.3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치 의식이나 정치 성향별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저는 투표율 80%는 반드시 넘을 거라고 기대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마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이 사전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우리 화면에 실시간 투표율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바로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사에서는 올리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100만 정어리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취재도 하고 또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힘이 세지면.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 투표율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그저께 TV 토론할 때 우리가 영상을 받지 못해서 중계를 못 해드렸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100만 정어리 점프 운동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 좋은 보조 배터리 좀 하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아까 드렸는데 안진걸 소장님 좀 늦게 오셔서 제가 못 드렸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네. 보조 배터리 안진걸 소장님은 특히 더 많이 저는 필요하실 가방에 거예요. 3개씩 갖고 다닙니다. 늘 배터리가 모자랍니다.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 전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언제 한 거다라고 밝히고 공표하면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JTBC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세는 어떤지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생길 건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JTBC가 대선 전에 마지막 실시한 여론조사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엊그제 이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 표 혹시 있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35, 이준석이 12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토론 전이죠. 28일 날 마지막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준석이 망언을 했는데 27일까지만 조사한 거라서 그 영향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사 여론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했던 그 개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했던 48대 35대 12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6, 47, 47, 48, 48. JTBC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이 쭉 유지가 됐고요. 막판에 보수 쪽이 좀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23까지 떨어졌는데 34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투표율이 이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88이 나오면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네. 혹시 역대 최고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이 대선에서 그거는 예, 예.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예.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겠죠. 뭐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따가 그렇게 보면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오늘 2부에서 이제 이병철 변호사 모시는데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득표율도 역대 최고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투표 차도 아마 역대 최고로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락님께서 드디어 투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입니다.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혹시나 하고 뭐 걱정도 않고 기대도 안 했고 우려도 안 했고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했던 것이 이제 단일화였잖아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본투표에서라도 해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김문수 후보가 밤늦게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준석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익을 소장님 그 네. 뉴스를 보고 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다가라도 이준석이 그런 미친 짓을 했다면 파기를 지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맞습니다. 뭐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갔을까요? 아무런 비전, 공약, 정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TV 토론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복창이 터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재명 욕하기, 흠집 내기, 가짜뉴스로 번복하기, 공격하기. 그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죠. 보수가 일부 결집했는데 눈꽃만고 오르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엔 단일화. 그냥 TV 토론에서 정책 이야기하고 공약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세계로 미래로 국민통합으로 나갈 거야 했더니 이재명 단일화 요거 하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일화한 건데 이준석이 자기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영하고 얍삽한 친구입니까? 여기서 자기가 단일화하면 오히려 자기가 공언했던 거 다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안 그래도 망언 저질렀는데 자기만 바보 되니까 거부하는 거죠. 역대 대선 보니까 저기 3대 대선이 제일 많았네요. 90% 넘은 적 있었네요, 한번. 근데 최근에는 김영삼 90년도 될 때가 제일 많았고 그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92년. 노태우 89.2%. 예, 그러니까 그게 88년도, 87년 대선. 87년도. 아, 그때 87년 대선 때 투표율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8%. 87년 우리 윤경호 소장님. 예. 단일화밖에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 안 해주는 거죠. 끝장난 거죠. 예. 87년이 이제 직선제니까 사실상 의미가 있는 투표잖아요. 87년 역시 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예. 야. 투표율이요. 그리고 92년 YS가 됐을 때도 81.8%. 그리고 97년 DJ가 됐을 때도 80.7%. 예.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당선됐던 그때는 70%대로 떨어집니다. 70.8. 70.8.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졌던 그 대선이 77.2.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이 대결했던 2022년이 77.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투표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77. 이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그 직선제 쟁취의 열기가 반영이 됐던 89.2를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던 박근혜 51.56인가요? 그 정도인데 51.6 이네요. 51.6. 예. 그거는 그러니까 51.55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올림에서 51.6으로 보이는 건데 그 51.55 요 득표율을 넘는지는 좀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이명박 때 투표율이 63%. 이명박 때는 국민 낙관하시는 것처럼 아유 저 이명박 되는 꼴 보기 싫은데 돼버렸다고 하면서 다들 투표는 안 하셨던 것 같네요. 이번에 저는 뭐 우리가 압승이라는 표현은 건방져 보이고 우리 유권자들의 준엄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차마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심판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 호소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좋아서 찍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찍는 분도 있고 또 상대도 나와서 찍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또 이재명과 권영 후보를 고민한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52%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네, 더 어려야죠. 예. 네. 예.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네. 끝났다 봐야죠. 지금에서는 이미 이준석 찍은 표는 어떻게 돼? 이준석은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영악하고 얍삽해서요. 절대 자기가 더 바보 되는 꼴을 안 만들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걸 여실히 보여줬죠. 저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논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걸 사과했다고 저는 기사를 이렇게 딱 뽑았길래 뭐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를 그건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풀로 들어봤어요. 사과 중간에 뭐 사과한 게 약간 사과라는 표현이 심심한 사과를 그거를 보신 분들한테 사과인데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로 분노했던 장면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냐.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서 분노한 게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예상을 하고 그 짓을 했다고? 이건 정말 사악한 자지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과에 하지만이 들어가면 그 순간 사과가 아니죠, 임경호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 당연히 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거듭 확인시켜줘. 왜? 사실 처음에 이준석이 나타났을 때 20대 남성들이라는 그 세력을 편든다? 뭐라 그럴까요? 갈라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젠더 갈등 그걸로 재미를 봤다 이랬는데 저런 친구가 어떻게 지역구에서 동탄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이 됐을까? 전 참 의아했습니다. 뭐 종부세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만 그런데 감히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본인의 얘기나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을 놓고 보면 또 하나의 갈라치기를 명백히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했다 그러면 정말로 더 그건 갈라치기를 의도하고 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앞으로 나타날 득표율에서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말 예의주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탄 지역 이준석 득표율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 토론을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초중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었던 그런 토론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자는요 어떤 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실수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김문수는 어리버버이하니까 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원래 좀 모질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이준석이 실수했다 그러면은 너는 모든 걸 다 사전에 계산하고 치밀하게 짜놓고 하는 놈인데 그게 말이 되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과연 실수일까요? 아, 이거는 전혀 실수가 아니고요. 전혀 계획된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범죄 수준이고 전 국민들이 대선 TV 토론회를 보다가 갑자기 TV에서 날라오는 이준석이 입으로부터 날라오는 똥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방에 똥을 투척한 이준석 후보고요. 이준석 후보가 좀 전에 기자회견에서 마치 사과라는 어떤 비스무리한 연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SNS를 올리면서 저녁에는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약식 벌금 500만 원 받은 그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근데 이것도 아마 예전에 제출됐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확인됐으면 뭔가 내용이 확인됐다라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뭔가 공소장이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라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 논란을 조금도 끝내려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완전 계획된 행위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기자회견에도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밤 9시경인가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걸로 하면서 이 논란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그걸 다시 받아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형국으로 마치 중계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이 이준석 후보의 그 정치 입문의 자산은 오직 방송 아닙니까?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 방송이 퇴출이 되면은 정치는 당연히 아주 그냥 사그러드는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방송계에서 다시는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운님 모르고 한 잘못은 실수지만 알고 한 잘못은 죄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준석의 망언 뒤로 개혁신당에서도 나 개혁신당 떠나겠다. 탈당하겠다. 그런 글들이 게시판에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게시판 한번 보시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나 이제 그만 떠날래. 탈당 해줘. 이러는 것이 하루 사이에 몇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지지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보통 혼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이 아니 안진걸 소장님 어제만 해도 약간 꼬리 내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오히려 저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2014년 2월 달인가
후보자 어떤 정치인과 후보자하고 가족들하고 연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지양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후보자 검증의 미명하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후보자 검증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남발하고 일삼아 근데 제가 3차 토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돌려도 봤는데 작정하고 물어본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로 권영국하고 이재명이를 공격하려고 참 언제 AI를 공격할까 딱 폼 잡고 있다가 딱 물어보면서 특이양양하게 아마 권영국과 이재명이 당황할까. 그러니까 본인은 오로지 본인을 조금이라도 띄우고 상대방을 공격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유가에 자기가 방송에서 또 정치의 공간에서 공적 영역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지금도 성적 혐오가 아니라 그런 말 표현 자체를 하고 옮기는 것 그리고 온 국민이 듣게 한 것 자체가 혐오이고 그 범죄를 혹시라도 부추길 수도 있는 표현인데 그런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반성이 없습니다. 더 당당해졌어요. 오히려 이걸로 밀고 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캐릭터를. 윤경호 소장님은 왜 저런 전략을 세운다고 보십니까?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준석이라는 지금 10% 뭐 운운하는 지지율을 받는 세 번째 후보, 이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관심만 받고 무조건 시끄럽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정말 저급하고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건데요. 문제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잖아요. 본인이 뭐 미래 선택 운운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래놓고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러면 정치를 안 할 거냐. 이준석이란 친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준석은요. 저는 그 자본주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극우 파시스트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로 따지면 뭐 일베 뭐 이런 친구들이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이준석이 손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걱정도 되지만 떨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한 그 TV 토론에서 했던 말을 수시로 하는 유일한 공간이 일베하고 펜코라는 거예요. 윤경호 선생님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그런 설령 모르겠어요. 뭐 어떤 후보의 관계인들이 뭐 그런 짓을 했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 공간에서 방송 토론에서 정말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를 처음엔 저도 무슨 권영구 후보도 그러잖아. 완전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설마 TV 토론에서 그런 질문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말이에요. 저도 귀가 의심했어요. 야, 저 진짜 정말 다시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일베하고 펜코 같은 데라 하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극단적 혐오와 극단적 공격? 사실은 저 질문도 민주진보 진영을 조롱하고 이재명을 끝없이 또 혐오를 양산하고 거기다 평소에 본인이 했던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나 성적 폭력도 아무렇게나 표현해버리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부나 펜코 하나 지잖아요. 공적 공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편을 들어주는 김문수나 국민의힘 사람들도 크게 반성해야죠. 어제 제가 40대 기술원을 말씀드리면서 이준석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그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에이, 철이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도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들이 혼을 내는데 오히려 그걸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도 한번 인터뷰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페이스북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중근은 30살 때, 유관순은 17살 때, 윤봉길은 24살 때
민족의 마음에 독립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주열은 17살 때, 진영숙은 14살 때 국민의 마음에 민주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태일은 22살 때 국민의 마음에 노동인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두 죽었지만 저들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심은 생각은 영원히 살 겁니다. 40살이면 인권, 민주, 평화, 생명 등에 관해 우리 국민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탓인지 나이 40에도 국민의 마음에 더러움만을 심으려는 자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더러움은 빨리 씻어버려야지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참 점잖게 올리셨는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나이가 40이면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한 것도 40살이면 사리 분별이, 사리 판단이 가능하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회 때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말싸움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저는 그 얘기가 딱 와닿았는데요. 저건 말싸움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고, 저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막 여러 같은 맹목적인 후원과 지지를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소수의 집단 세력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과 비상식,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설탕이 없는 거거든요. 그 뭐 40세 이상이니까 분명히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30세, 20세 또는 10대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우영 선생이 올린 글 중에요. 그 진영숙 열사라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4.19 때 예. 어머니에게 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수유리에서였을 거예요. 그 경찰이 쏜 총탄에 불과 15세, 14세, 15세에 장렬히 산화한 그 열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4세에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만 40세가 넘었다고요? 저는 정말 저급하고 정말 유치해서 언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정말 오늘 아침 기자회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정치인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많은 말을 하니까. 그러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해야죠. 그래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잘못했다. 이준석을요, 지금 이준석이 이걸 또 자기의 특기인 갈라치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벗어나 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모든 보수 매체들도 이준석을 비판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해놓고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거늘 이제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오히려 너를 법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건 자기가 돌아갈 다리마저 불살라버리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네. 뭘 잘했다고 지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떠나서 아예 그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은 결국엔 괴물이 되어서 그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라면서 자신이 남들에게 인식된, 예를 들면 자신이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토론회 때, TV 토론회 때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자기가 다 좀먹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면 일본에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지만 일본에는 2%밖에 영향이 없다라고 자신이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다음날 바로 팩트체크해서 일본은 뭐 우리나라는 30%대, 일본은 20%대 그런 영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병인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겼는데, 다음날 바로 팩트체크를 당해서 캐나다에서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바로 폐지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근거도 없는 말을 TV 토론회에서 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미천이 드러난 데다가 또 3차 토론회에서 마지막 당일에 자신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느라고 늦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민주당 후보랑 민주당 의원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이랑도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술 마시는 장소에서 가까웠다. 즉시 가서 샤워를 하고 즉시 나왔다. 강남에서 자신의 집 동탄까지 가깝습니까? 국회의사당까지 가깝습니까?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이게 국회의사당으로 바로 가지 못할 망정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국회의사당에 갔더니 늦었다. 이런 말이 3차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못하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즉시 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엄의 날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자 준비했던 회심의 카드를, 계획했던 회심의 카드를 대국민 앞에서 써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실체가 드러났다. 인간의 조건을 갖지 못한 정말 허울만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 대선이 끝나면은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뭐 잽도 안 되는 후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뭐 선거를 이겨보려고 만든 그런 민주당에 뭐라고 몰아붙이면 그건 정말로 잘못을 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을 혼을 냅니까?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 잘못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이준석한테 자꾸 인성 얘기가 나옵니까? 싸가지라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이건 싸가지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참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 봅니다. 여러 사람 보는데 하버드 나왔으면 뭐 다 뭐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버드 나온 것을 평생에 자기 업적으로 과장하고 자랑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됨조차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노인 혐오 모든 갈라치 가다가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깁니다. 국민들이. 신문이 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국 정치가 이 정도 수준까지 되냐. 방송사는 뭐 했냐. 왜 저런 것을 거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재지도 않고 쥐조차 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노까지 치솟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예, 이준석 얘기는 잠시 후에 제대로 또 혼을 내줄 분이 오시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듣기로 하고 짧게 하나만 더. 지금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냈더군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다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두 번 탄핵당한 당일째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유로 그거 쫓아 망친 거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에이지에 대비하라. 어려운 말 썼네요.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죠. 이제 국민의 곧 빙하기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빙하기, 예, 올 겁니다. 가끔씩 옳은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참 이 양반도 특이해요. 은퇴했다고 했다가 또 뭐를 하고 정치 포스팅 중단한다고 했다가 하고 참 특이한 양반인데 왜 저러는 걸까?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번에 김문수 깨지고 나서 국민의힘 완전히 이제 공중 해체되는데 홍준표,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 거다.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불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 예상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자산들,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그 여의도 연구원 등등에 지원되는 그 돈들 이걸 버리고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까 아니면 그 당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탈환하는 걸로 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겠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왜 저럴까? 저는 저런 분들에게 본인은 모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종의 그 성격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그 홍준표 씨가 저렇게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신인규 우리 변호사가 한 얘기 전 탁 무릎을 쳤는데 저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홍준표라는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끔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데 저 지금 올린 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이 이 흔히 말하는 보수를 품었다가 또는 뭐 진보를 품었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국민의힘을 위시로 하는 이 보수 세력들이 이번에 이렇게 무참한 혼이 나고 나서도 또 여전히 윤상현이가 하는 얘기처럼 1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오산 중에 오산이지 않을까. 그 홍준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이준석 의원하고 뭐 홍준표, 이준석 비슷합니다. 가끔 한두 번 맞고요. 대부분 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정말 혐오와 막말 무조건 쏟아내고 맞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네. 지만 잘났다고 하고. 근데 저런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관종기 이것도 홍준표, 이준석 똑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김문수가 참패하면 당 접수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랑 경쟁하는데 한동훈이한테 밀리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비열한 자들입니다. 한영숙님, 온 국민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데 나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 사악한 윤석열 2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을 상태로 싸우겠다? 허허. 권력자 윤석열도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들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요? 선을 넘네? 예, 한영숙님. 지금 시각이 12시 9분인데요. 12시 현재 사전투표율은 8.7%네요. 예, 오늘 중으로 1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인데 아예 사전투표에서 그냥 딱 10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한 50% 넘어오래야죠. 사전투표는 50% 그러게 넘읍시다. 말이에요. 사전투표. 예. 자, 사전투표율을 저희가 바로바로 공지해 주면 좋을 텐데요. 100만 정어리 만들면 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0년.